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불신과 불통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경제의 한 축인 노조에 대한 도발적인 폭거와 탄압으로 이제 노정은 불통을 넘어서 대화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안녕들 하십니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의 절반이 하층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평생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바로 박근혜 정권 집권 1년 차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 12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학생, 노동자, 농민, 월급장이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보람과 희망보다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산불 정권을 넘어서 이제 반서민 정권이 되었습니다. 철도의 민영화, 의료의 민영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철도의 사유화이며 의료의 민영화는 의료의 사유화입니다. 국민은 결코 철도의 사유화도 의료의 사유화도 원치 않습니다.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철도의 사유화와 의료의 사유화는 결단코 국민과 함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삶, 땀 흘린 대가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크리스마스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에는 없다 라면서 결국 불통 보수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노총 진입을 합리화시키고 고래일의 노동자 겁박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 제1의 원칙인 것입니다. 대화로 풀 수 있고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원칙 운운하며 기피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하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민영화 방지 장치는 한사코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말이 아니라 법적인 방지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원포인트 철도 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오전까지도 이 철도 사업법의 원포인트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법조문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법조문 개정 불가라는 입장으로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배후에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로서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규정해서 양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철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조항 위배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국토위에서도 얘기한 대로 이것이 외교통상부 시절 2012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간에 실제로 철도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 결정 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렉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명료하게 밝혀서 정부가 지금 한미 FTA를 이유로 해서 철도 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과 회피에 불과할 뿐이고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발간한 FTA 법적 쟁점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123페이지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명의의 PPT 발표 자료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정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서 철도사업법의 원포인트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 연내 입법 과제에 대한 단일한 마련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4자 합의의 이행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전제이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당초 예정한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앞둔 시점까지 완성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연내 입법을 지체시키는 이유가 세간의 의혹처럼 지난 19일 청와대 만찬석상의 지침 때문이라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려는 태도는 파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며 국회를 위험지물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 신의 성실에 따른 철저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13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해낼 것입니다. 위기의 민생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민주화와 을 살리기, 그리고 부자 강세 철회와 재정 살리기 입법, 민주회복과 헌정수호를 위한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방송 공공성 강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있어서도 민생, 민주, 지방, 재정 살리기라는 사생의 원칙과 노력을 끝까지 집요하게 해낼 것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보육사업비 국고 보조율 인상과 학교 비정규직 초개선을 위한 예산조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스스로가 약속했던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 약속을 저버리고 교육의 미래조차 방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여당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종박 예산, 종박 입법에 맞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장병환 정치기의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KTX 자회사 설립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 자회사 설립 비용의 59%를 국민연금 등 이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수사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피 같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에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는 시장 수익률을 넘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철도 사업이 이렇게 시장 수익률을 이상을 올리도록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철도 사업은 여러 가지 공공사업 중에서 가장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을 절대 올리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점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이 투자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자산시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국민연금법이 기본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할 경우에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산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개별 정관을 통해서 이 자회사의 정관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정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공공부문에서 이를 내수할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민영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관에서 매각을 제한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법을 지키고자 하면 민영화를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쩡한 법을 두고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들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민주노총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기물 파괴에 대해 이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없고 단지 돈으로만 변상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한 원죄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대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작전을 자행해서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서 임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노사의 협조를 얻어서 이에 따른 소급 적용 문제 등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서울경찰청 수사 예산으로 기물 파괴를 변상해 주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러한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는 당장 사과하고 이 경찰청장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농해수의 쌀 목표 가격 결정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자구책으로 마련된 6인 회의체 회의마저 정부의 원안 보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공전을 거듭하다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의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8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21만 7,719억 원을 주장하다가 이 또한 양보해서 19만 5,900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17만 9,686원을 고수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현실화를 위해 농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쌀값을 현실화하겠다고 한 농민들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박희춘 사무총장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파한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찢어질 만큼 크게 웃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연말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 운영은 얼굴은 찢어질 지경입니다만 정작 헛웃음만 나오는 파한 실속 그 자체입니다. 불과 얼마 전 연말 연초 특별사면은 없다던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돌연 특별사면 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서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쥔 것은 커피 믹스 두 박스 체포라는 경찰의 불명예와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노동계의 불을 오용해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무효지책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는 진정성과 타이밍 바로 이 두 가지로 국민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평가 전환되기가 십상인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40%대로 폭락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0%대로 급증한 것 또한 이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진실 은폐에 급급해서 이슈 돌려막기에 일관해온 타이밍의 정치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일 겁니다. 실패한 타이밍 정치 이제 그만 접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성의 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뒤로는 입법 회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의 이중적 행태부터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100번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입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철도 민영화 방지법 물론이고 국정원 개혁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초선거 공천 정당 폐지 역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법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중산층 보건 그 중심에 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서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판대소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연말연시 다른 곳을 선물 드리지 못할 망정 철도 파업 방지 입법 또 국정원 개혁 입법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연내에 속도감 있게 성사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진정성이 타임에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국정기획특위 간사인 문병호 정치수석부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예, 문병호입니다. 어제 간사 협의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견이 접근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서로 입장차가 크게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됐습니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관에 대한 그 법적 규정 문제, 정보관이 부당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명문화 문제라든가 또 대국민 상대의 여론 조성령 사이버 심리전 금지를 법정화하자는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 일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0시에 간사회의를 다시 하고 2시 전체 회의를 잡아놨는데 일정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국토위 간사인 이인석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철도 파업이 1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철도 파업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장치를 해놨는데 왜 민주당은 믿지 못하는가. 이런 변명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어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2중, 3중의 어떤 안전장치들이 얼마나 공실한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 새누리당은 저희 민주당의 요구안을 거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째,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자. 두 번째, 구두로 또 합의했고 민영화 면허를 발급할 때 안전장치, 주식 정관 이동이라든가
매각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건부를 달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국토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조건부 면허 발급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법무법인 세종과 대륙 아주에서 이미 철도공사가 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어떤 조건부 면허 발급 등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놓은 이 소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말한 2중, 3중 안전장치라는 것은 전부 허구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여야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안정감 있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자는 것.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안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여야의 합의사항을 넣어달라는 아주 지극히 간단하고 간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지가 더욱더 멀리자 또 FTA에 크게 제소되고 위반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에서 1년 전에 FTA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발표가 공색하고 허구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철도 노조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여야 소위원회를 구성을 응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법안으로 법률적인 자구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결 특위 최재천 간사 발언이었습니다.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최종적인 조정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새누리당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준 예산을 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새누리당 이전 정권 시절에 4대강 영포, 한식 세계화, 녹색성장, 선진화 이런 것들은 예산과 법률에 있어서 야당이 결코 통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치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마을, 창조경제, 정상화, 반듯한, 융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체 야당의 관여나 견제, 균형 등을 용납하지 않는 듯한 대단히 폭력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직전에 전병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문제나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 문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연간 고작 2만 원씩 늘려가자는 건데 초중학교 급식 지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새누리당은 양당 공통의 정책이어야 함에도 어떠한 협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저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교실에 온도계가 있는데 0도가 되는 순간 난방을 꺼버린다 이렇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위에서 여야 합의로 학교 전기요금 지원 예산으로 1,100억을 양당이 합의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새누리당은 이거 논의 거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대학교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시다시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이 백화점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법을 자체를 바꿔서 전기요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0도만 되면 난방을 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최소 보조 5,100억 중에 고작 1,100억 정도를 보조해 주자는 건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따뜻하고 원정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냉혹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그런 극단주의자들일 뿐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성과는 있습니다. 새마을로 의당한 지역 쪽지 예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5시간 동안 싸워서 사병급식비를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렸고, 주택 바우처 사업 시범 실시에 대해서도 원안보다도 훨씬 더 확대시켰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일정 부분 예고 드린 대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따뜻하고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고 서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사위원이신 전해철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어제 봄야권 공동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대선 불복 특별법이라면서 대선 불복 타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불복 타령 정말 지겹습니다. 약발도 떨어지고 국민 공감도 없는 불복 타령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매일같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꼬리자르기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군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수사했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은 유야무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검 수용만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진행 중이면서 주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주요한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정치 쇄신안 발표문, 대선 후보 검찰 개혁안 전문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강조하며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올 상반기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을 했고,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또한 모르쇠로 이 법안 통과를 이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일부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에는 아직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만이 또다시 공약 폐기를 반복한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